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감가상각. 자, 143페이지 주관식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3일은 전기에 5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이제 계산한 세법상 이제 한도가 얼마냐, 삼각범위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액법일 때 정률법일 때 한 번씩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요거 이제 계산하실 때는 기본적인 계산 한식은 우리 책에는 뭐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 곱하기 뭐 상각률, 다음에 정률법 같은 경우는 세무상 미상각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계산 산식은 일단 재무회계랑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삼각 방법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정액법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러고 정률법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이시죠. 그래서 요 계산이 일단 동일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잔존가치가 첫째, 정액법의 잔존가치는 세법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의 이제 5%를 예외적으로 잔존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률법에서 정률 계산을 할 때 잔존가치가 없으시면 정률 계산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문제는 다 주어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정률 계산 산식, 뭐 루트 계산에서만 이렇게 계산하는 정률 산식 자체가 잔존가치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률법은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다음에 요 취득원가가 회사에서 잡아놓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세법상 취득원가예요. 세법상 취득원가. 그러고 하단에 보면 정률법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도 똑같이 동일하게 세법상 취득원가는 해당이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부터 정액법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세법상 취득원가, 다음에 잔존가치 없다 그랬죠? 그럼 나누기 바로 내용연수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액법 같은 경우는 정액법은 자,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500만원이래요. 문제에서 500만원.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거 발생한 게 없으시죠 지금. 그래서 더할 거 없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죠.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그래서 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시는 한도가 100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이제 답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0.2라고 곱하기 0.2라고 돼 있는데, 이 상각률 정액법의 상각률이래요. 정률법은 계산이 달라요. 이 정액법의 상각률은 여기서 나누기 5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의 약자냐면은 곱하기 1 나누기 5의 지금 줄임말이에요. 어차피 곱하기 1을 하시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시니까 요거에 대한 줄임말이라서 곱하기 1을 생략하고 나누기 내용연수를 합니다 라고 지금 적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 나누기 5를 해보시면요, 정률은 0.2가 되시죠. 그래서 나누기 내용연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정률 나와 있는 걸 바로 곱하시든 문제에서 뭐 상각률을 따로 이제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100만원. 다음에 정률법인데, 정률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전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가 1년차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세법상이에요. 자,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500만원이시죠. 다음에 요거 정률법입니다. 자, 그러고 1년차의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상태죠. 왜냐면은 아직 감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곱하기 정률이 0.451이죠. 그래서 500만원에 0.451을 곱해보시면 나오시는 게 얼마냐면은
22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잡았을 거냐면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245만 5천 원이요. 요렇게. 그러고 세법에서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은 225만 5천 원이죠.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세법상에서 비용을 덜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송금불산입, 다음에 감가상각비 부인액 혹은 한도초과 얼마냐면은 20만 원이 되시겠죠. 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설명이 지금 20만 원만큼이 부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부인돼서 넘어온 게 있어요 라고 적어준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단기 한도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단기 거 조금 칸이 적으니까 옆에 여기 정액법 거를 지우고 그러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2년차 거 단기 거 계산을 해볼게요. 단기 2년. 자, 정률법 계산을 해보면 제가 취득원가가 세법상 취득원가라 그랬죠? 그럼 자본적 지출 발생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500만 원일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은 22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25만 5천 원. 다음에 곱하기 정률 0.451. 이렇게 계산이 되시는 건데, 이거를 전년도부터 회계 처리를 내게 되면은 복잡하니까 이게 뭐 1년차, 2년차 이렇게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4년차째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산식을 조금 바꿔보면 자, 취득원가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회사에서 잡아놓은 감가상각비가 지금 얼마예요? 245만 5천 원이죠. 그래서 245만 5천 원인 거고, 여기에서 인정되지 않은 게 얼마 있었어요? 20만 원 있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중에 인정되지 않은 게 20만 원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회계상 장부가 다시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에서 빼주게 되면, 되셨어요?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20만 원이 인정 안 됐다고 빼주게 되면은 그게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얼마? 225만 5천 원. 그래서 뒤에다가 곱하기 정률 0.451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계산 산식 1년차 거 안 내고 계산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이제 답지에서는 뭐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 취득원가가 잘 안 보이네요. 올릴게요. 자,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245만 5천 원인데 부인된 게 지금 얼마 있냐면요, 20만 원이 부인됐죠. 그러면은 그만큼 세법상 자산가액은 증가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보가 플러스 유보죠. 자산가액이 늘어나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 20만 원 한 다음에 곱하기 0.451 이렇게 나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두 번째 적어드린 거나 세 번째 적어드린 거나 산식의 결과값은 같아요. 요만큼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산식 결과값은 같거든요. 연산을 해보시면은.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할 때 뭘로 수업을 하냐면은 위에 있는 산식으로 많이 수업을 해요. 학생들이 이제 유보 개념이 좀 이제 처음에 법인세 공부하시면 약하다 보니까 유보가 자산이 증가돼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장부상 이제
장부상 이제 적혀있는 245만 5천 원을 빼고 거기에다가 세법상 20만 원이 유보가 잡혀서 자산이 늘어나 있으니까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산식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세법에서 부인된 걸 빼게 되면은 요만큼이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 그거를 이제 앞에 세법상 취득원가에서 빼주게 되면은 세법상 미상각 잔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때도 1번처럼 계산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결과값은 두 번째 거 요거나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답지에 적혀 있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245만 5천 원 마이너스 괄호부터 빼야 되니까 20만 원을 빼고 나오는 게 225만 5천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빼면은 마이너스만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274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에 곱하기 0.451을 하시면 한도가 123만 7천 995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이가 되고요. 자,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45페이지. 자, 3일은 취득가액이 200원인 자산을 3기에 취득해서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4년에 대해서 상각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세법상 한도는 얼마일 거냐면은 아까 제가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200원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 4년 하시면 세법상 한도는 50이겠네요. 200 나누기 4니까. 자, 다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회사가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각자 세무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문제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풀기는 할게요. 이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잡아놨든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웨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지갈 길을 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더 잡아놨다라면은 부인시켜서 원래 잡아야 되는 만큼만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덜 잡았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감가는 결산 조정이니까 추가로 감가상각비 인정을 안 해줘요. 되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잡은 부분에 대해서 더 잡았다라면은 부인을 해서 송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만약에 덜 잡았으면은 따로 조정이 없어요. 근데 덜 잡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한도 초과가 있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하실 수가 있어요. 손금으로. 그래서 세법상 마이웨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연도마다 50씩 이게 부인이 돼 있단 가정이에요. 아셨죠? 연도마다 50씩 잡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인이 돼 있단 가정입니다. 됐죠? 우리 요 문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케이스 1번 얘기. 자, 그래서 회사는 자 3기에 감가상각비를 60원을 잡았대요. 자, 그러면 세법상에서는요 3기에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얼마라고요? 50원. 그러면 세법상에서 지금 한도를 덜 받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더 잡았죠? 그러면은 지금 세법상에서 비용을 얼마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10원만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잡아놓은 감가상각비 중에 10원을 인정하지 않아서 송금불산입, 다음에 한도초과 혹은 상각부인액, 그래서 상각부인액 10원 유보로서 비용을 강제로 줄이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에서 잡아놓은 감가상각비 60 중에 10원만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원만 인정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 4기가 됐을 때도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60을 잡았는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똑같이 50만 잡을 거예요. 정액법이라는 건 매년 일정한 금액이니까. 되셨죠? 회사는 지금 60을 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똑같이 송금불산입, 상각부인액 10원 유보가 될 거고 다음 그러고 5기가 되시게 되면은요 5기
똑같이 감가상각비 60, 다음에 감가상각비 세법상에서 50 해서 송금불산입 상각부인액 10원 유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5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계속 회사가 잡아놓은 거를 10원씩 부인하면서 세법상에서 50원만큼만 비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럼 6기에 회사가 감가상각비 얼마를 잡았냐면 20을 잡았대요. 그러면 6기에 감가상각비 2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서는 여기서 한도가 얼마라고요? 50이요.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도 미달, 즉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시게 되면 되셨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래는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전년도에 한도 초과가 있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한도 초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시인 부족액, 한도 미달이 발생을 하면은 한도 초과를 어떻게 해준다? 추인해준다. 그래서 한도 미달이 지금 30이시죠? 그럼 지금 잡혀있는 한도 초과가 전체가 10, 10, 10 해서 30이니까 전체적으로 송금산입, 전기, 상각부인액만큼 추인하겠습니다. 얼마요? 30원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20을 잡았는데 세법상에서 비용 인정을 30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비용을 얼마를 인정해준 거라고요? 50을 인정해준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게 케이스 1번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케이스 2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케이스 2번은 뭐냐면은 1번하고는 다르게 회사가 아싸리 처음서부터 감가상각비를 부족하게 계속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원칙은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니까 부족하게 잡게 되면은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죄송해요. 소리 들어갔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세법상 한도는 그대로 얼마? 200 나누기 4를 해서 50.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다 쓸까요? 회사는 3기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잡았다고요? 40. 케이스 2번. 그러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정한다고요? 50. 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게 회사에서 잡은 감가상각비가 세법보다 작죠? 그럼 이게 무슨 도 미달이에요? 한도 미달이에요. 그 한도 미달을 우리가 세법상 용어로는 무슨 인 부족액? 시인 부족액. 되셨어요? 인정하는 부분을 덜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되시게 되면은요. 4기에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똑같이 또 얼마를 잡았어요? 40. 자, 그러면은 세법에서는 동일하게 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정해야 돼요? 50. 그럼 이렇게 돼도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5기에서는 감가상각비 똑같이 얼마를 잡았어요? 40. 세법상에서는 똑같이 감가상각비가 얼마? 50. 마찬가지로 조정은 없다. 똑같이 6기를 가면요. 감가상각비 회사가 40을 잡았고요. 다음에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50. 그럼 동일하게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계속 추가로 세무조정을 잡은 게 없으니까 되셨죠? 추가로 세무조정을 잡은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줄어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총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잡혀 있어요?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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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50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40을 인정한 거예요. 세무조정을 추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잡혀 있을까요? 4, 4, 16.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원 잡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취득원가에 대한 건물가액이 다시 이 자산가액이 얼마였는데요? 200원.
그러면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줄어서 자산이 얼마 남았어요? 40 남았죠. 되셨어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은 추가적으로 다음 연도에 7기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40을 잡으면요, 세법상에서도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40을 잡아줘요. 왜냐하면 자산가액이 다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셨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문제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마 이제 앞에 설명 보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업회계 표로 이제 만들어져 있던데,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고, 세법상에서는 이제 과대계상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과소계상하는 건 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조정이니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게 문제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낮춰서 잡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책에서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 같은 문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뒤에 주관식 문제 다음 걸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146페이지. 자, 감가상각조정 정률법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형자산 조정면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 화물차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앞에서 우리 차에 대한 조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자동차 중에 신고 조정으로서 내용요소 5년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차가 있었죠. 그런 차는 무슨 공? 불공제 자동차,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자동차들. 근데 화물차는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자동차죠. 그러니까 그쪽 파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예외적인 그런 신고 조정 말고 원칙적인 결산 조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하시면서 또 생각을 하실 게 자, 2020년 11월 1일에 구입을 하셨죠? 그럼 올해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 구입하셨으면요, 월할 상각도 내셔야 돼요. 요거는 월할 상각이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이 월할 상각을 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퇴직급여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퇴직급여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요런 얘기를 적어드렸고요. 그 외 나머지 파트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챙겨주시고, 만약에 이게 뭐 11월 10일이다 그래도 2개월치 월할 상각을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차부터 한번 내볼게요. 차부터. 자, 차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단 회사에서 화물차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잡아놨냐면은 요만큼을 잡았대요. 단기 감가상각비가 338,250원 338,250원. 그러면 하단에다 계산할게요. 세법에서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정률법이니까 취득원가, 세법상 취득원가 마이너스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 다음에 곱하기 정률이 되셔야 되는데, 요 문제는 낚시가 있어요. 무슨 낚시가 있냐면은 요게 있어요.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요게 낚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전기 거예요. 전기 거. 세법상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되셨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회사에서 얼마를 계산을 했건 뭐 상관없이, 뭐 얼마를 계산했건 나발이건 상관없이 마이웨이라 그랬죠. 세법과를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올해 구입하셨잖아요. 그럼 올해 구입해서 지금 감가를 하는 거니까 현재 잡혀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죠. 회사에서 지금 얼마를 잡아놨든 상관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는 단기말이 아니라 전기말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낚시로서 지금 단기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틀려보라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요거 낚시구나 하나 챙겨주시면서, 자,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450만원이시죠? 450만원 마이너스 세법상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다 없다? 없다. 올해 구입했는데 전기계 어딨어요? 되셨죠? 빵 곱하기 다음에 정률은 얼마? 0.451.
그러고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올해 2개월 사용했죠? 11, 12. 그래서 2 나누기 12까지 해서 월화의 상각까지 내셔야 돼요. 그래서 450만원 곱하기 0.451 곱하기 2 나누기 12 하시면 세법상 한도는 348,250원. 그럼 세법상에서도 감가상각비 348,250원을 하시니까 조정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회사의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같으니까 조정 차이는 없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요 의복제조업계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고 나와 있는 게 신고상각방법은 정률법, 다음에 상각률은 0.313. 구입하신 날짜가 올해가 아니죠? 그죠? 올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요만큼이래요. 그러고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비를 잡은 게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빼시게 되면 두 개를 빼면은 5,534,500원 마이너스 2,34,500 빼시면은 전기말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 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런 상태고, 자, 그러고 요 상태에서 이제 한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정률법, 자, 또 적을게요. 자, 세법상 취득원가라 그랬죠. 앞에서도 자, 마이너스 세법상 전기말 위에 썼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에 곱하기 정률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세법상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1,00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자본적 지출 발생한 거 있으시죠? 400만원 되셨어요? 근데 회사는 이거를 뭘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되셨어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게 되면은 어떤 대상이 돼요?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되시죠. 되셨어요? 그러고 이제 가끔 요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원래 계산을 할 때는 600만원 이상인지 아니면은 장부상 장부가액의 5% 이상인지 비교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선비일 때만 되셨어요? 수선비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요, 그 계산 필요 없고 그냥 즉시상각 의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지출하셨는데 그 취득세를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잡아놨다.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가 돼요. 그러고 혹시 전산세무 1급 해보신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문제 풀다 보니까 송금불산입에 유보를 잡던데 그거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상각을 안 하니까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 자산가액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세금과 공과 취득세를 지출하시게 되면은 송금불산입 유보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에 감가상각비로 간주해버려서 감가상각할 때 부인하는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고, 어차피 결산 때 한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토지같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면, 되셨어요? 취득세를 세금과 원가로 쳐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토지는 감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한 자산에다가 더해주는 세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재경에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됐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단기 자본적 지출 요것도 정률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 말만 더 하면 어려워질 것만 같아서 조금 이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요거 일단 계산을 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1,000만원에 다음에 플러스
400만 원. 그래서 자본적 지출 세법상에서는요 당연히 자산으로 봐줘요. 그래서 400만 원 더해주고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장부상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만 원이었죠. 그러면 앞에 계산했던 거랑 비슷해요. 회사에서 잡아놓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만 원인데 그 중에 인정되지 않은 게 얼마 있다 그랬어요? 전기말에 인정되지 않은 게 37만 원이 있대요. 그럼 그만큼을 장부상에서 빼줘야 요 계산 앞에서 한번 했었죠? 빼줘야 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정률 0.313 하시게 되면은 350만원 마이너스 37만원 다음에 1400만원 다음에 0.313 하시면요 한도가 얼마냐면은 340만 2310원 되셨죠?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땡길까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세법상 한도. 그러면 요쪽이 이제 세법이라고 보고 세법 되셨죠? 조금 지저분한데 위에 거를 좀 지워볼게요. 지워봅시다. 자, 그래서 요게 세법. 자, 그러면은 왼쪽에 회사를 한번 써볼게요. 회사. 자, 회사에서는요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일단 잡았어요? 203만 4,50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203만 4,500원. 그러고 비용으로 얼마를 더 잡았대요? 비용으로 지금 잡은 게 자본적 지출 400만 원을 더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 400만 원을 더 잡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시상각 의제가 된다고요? 즉시상각 의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감가상각비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긴지? 그래서 세법이 바라볼 때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총 얼마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총 603만 4,500원의 감가상각비를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다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회사가 잡아놓은 게 더 많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한도 초과 삼각부인의 603만 4,500원 마이너스 340만 2,310원 빼시게 되면은 한도 초과가 263만 2,196가 되시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 조정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옆에 정률법에 대한 조정으로서 이제 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엔 표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조정 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손조정을 내드렸고 프로그램을 따로 안 쳐드릴 거예요. 그러고 요거 하시면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단기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하시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가 되시게 되면은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정률법은 아까 하려다가 제가 이제 계산하고 나서 해드린다 그랬던 거 정률법은 단기분은 가산을 합니다. 근데 전기분은 가산을 하질 않아요. 되셨어요? 왜냐하면 정률법은 뒤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거든요. 그럼 전기분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녹아 있어요. 되셨어요? 안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 누계액에. 그래서 앞에다가 더하고 뒤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이중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분은 가산을 하되 전기분이 나왔다 그럼 가산을 하질 않아요. 되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액법이다. 그럼 정액법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액법은 단기분도 가산을 하고 다음에 전기분도 가산을 해요. 되셨죠? 세법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복습이 똑바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설명 못 해줬어요. 그러고 어제 제가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계산도 되게 많이 틀리고
몇 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해줬는데 요거 이제 포인트로 하나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표에서 금액 정도는 찾아드릴게요. 요거. 자, 그래서 아래를 내려가 보면은 아래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조정 뜨는 게 여기거든요. 우리 표에서는. 그래서 왼쪽이 기계장치예요.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해서 삼각부인액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다음에 여기 차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하실 때 주로 보셔야 되는 란이 여기거든요. 정률법은 26번, 27번.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고 마무리 얘기로 이거 의미 없어요. 저 의미 없어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고, 아니시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뒤로 넘기셔도 돼요. 전산세무 1급 하실 분들만 생각 하나 해주시면 돼요. 기왕 부인액 중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가끔 물어보시던데 기왕 부인액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왕 부인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우리 그때, 혹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거 이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기왕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그래서 기왕이라는 거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가 PC방에서 놀재요. 그래서 PC방에서 한 판만 더 할까? 한 판만 더 할까? 그러다가 늦어서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밤샘 하자. 이해되세요? 그럼 이미 버스가 끊긴 상태가 지나갔으니까 버스 이제 통행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밤새고 있다, 다음날 가자 집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 부인액이라는 거는 이미 지난, 즉 전년도에 한도 초과 있는 금액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 부인액은 전년도 한도 초과 중에 단기에 추인되는 게 얼마일까요? 되셨어요? 즉 올해 추인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였는데 가끔 이제 카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정액법 가보겠습니다. 자, 정액법.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래요. 일반 건물이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일은 다 올해 취득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는, 정액법은 계산이 쉽죠. 자, 회사에서 지금 잡아놓은 거는,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부터 얼마 잡았냐면 70만원 잡았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액법이니까 세법상 취득원가, 그러고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죠? 그럼 괄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만 올해 구입했으면 월할 상각해야 된다, 요거 포인트. 자, 그러면 세법에서는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요, 뭐 단기에 자본적 지출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3,1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40년. 그럼 세법상 한도는 77만 5천원.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77만 5천원.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잡아놓은 게 덜 잡았죠. 이러면 한도 미달이죠. 즉 시인 부족이익이 발생했죠. 얼마? 7만 5천원의 한도 미달이 났죠. 그러면 원래는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한도 초과가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전년도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25,000원만큼을 송금산입으로 전기 부인액 25,000원을 마이너스 요구로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철근 콘크리트 첫 번째. 다음에 공장 콘크리트 거.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취득원가가 1,720만원, 그러고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96만원 잡았네요. 그러고 자본적 지출로서 전액 비용 처리한 거. 그럼 이거 즉시상각 의제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그럼 회사 거부터 가볼게요. 자, 회사 감가상각비 얼마를 잡았냐면요, 감가상각비를 96만원. 그러고 추가적인 비용을 얼마를 잡았냐면은 지금 자본적 지출한 게 1,000만원.
요만큼의 비용을 잡았던 얘기죠. 그럼 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이 비용을 무슨 가상각비로 본다고요? 감가상각비로 본다고요. 세법이 바라볼 때는. 그래서 회사에서 잡아놓은 감가상각비를 총 얼마로 바라본다고요? 1,096만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한도는 자, 세법상 취득원가는 1,720만원에 플러스 제가 정액법은 단기자본적 지출, 정기자본적 지출 다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기자본적 지출이 지금 1,0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 20년.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36만원 되셨죠? 자,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36만원. 그러면 지금 한도 초과죠 이거.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쉽네요. 못 살리네요. 다시 부랴부랴 쓸게요. 자, 회사. 자, 아직 이 툴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해요. 자, 회사 감가상각비 총 1,096만원 인정했고, 다음에 세법에서는 계산은 했으니까 계산서를 한 번만 더 쓸게요. 1,720만원에 플러스 자본적 지출 1,000만원 나누기 20년 136만원. 그러면 지금 한도 초과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다음에 마이너스 1,096만원 900 삼각부인에 960만원 다음에 유보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요렇게. 그러고 제가 편집해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는 영상을 걷어내기는 할 텐데 일단 제가 끊었다 다시 하는 거라서 죄송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되셨죠? 그럼 아래 내려가서 한번 금액만 찾아드릴게요. 자, 아래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기왕부인액 중 송금 추인액 25,000원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한도 초과는 960만원이 있다. 괜찮으시죠? 아래 객관식으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152페이지.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 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묶여진 것은,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직시상각의제 특례가 뭐냐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시는 게 뭐 있냐면은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는 이제 소액 자산으로서 바로 비용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외 규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100만원 이하인 자산. 다만 이거는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어야 되고. 되셨어요? 지금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바로 송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량 보유 자산이 아니고, 다음에 확장을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도 아니다. 그래서 니은이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디귿.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얘기가 있어요. 어디 있더라? 개인용 컴퓨터가 여기 있다.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하실 때 바로 이제 비용으로서 인정하실 수 있는 소모성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상각의제 특례라는 건 선택해서 뭐 비품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바로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니은 디귿이시고, 기업 같은 경우는요, 파손 유리와 타이어의 교체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수익적 지출이에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답안에 가시는 게 2번입니다.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 보면은 2번 3일은 기계장치를 2020년 1월 11일 그러면은 월할 상각할 필요 없고, 당기만 현재 보유 중이다. 다음 자료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서 상각 범위액 한도를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죠. 신고한 거. 이런 것도 뭐 챙겨두시면 좋아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은 정액법, 정률법 중에 태그를 할 수 있지만 신고를 안 하면 정률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정액법이니까 세법상 취득원가 다시 세법상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지금 세법상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요. 일단 6억. 근데 올해 자본적 지출 발생하셨죠. 그래서 플러스 1억 2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 지금 기중에 발생을 했잖아요. 재무회계랑은 기준이 또 달라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감가상각비가 기중에 발생을 했어도 다시 감가상각비래. 자본적 지출이 기중에 발생을 했어도 되셨어요? 그냥 기초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1년치 상각을 내시면 돼요. 되셨어요? 만약에 이게 올해 구입을 했으면은 월할 상각을 내는 거 똑같은데 됐어요? 올해 구입했다라면은 자본적 지출과 취득가액을 구입한 시점에서부터 이제 월할 상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입했던 자산에 대해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시게 되면요. 그냥 월할 상각 없이 1년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챙겨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자 나누기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냐면요. 내용연수가 문제에서 5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7억 2천 나누기 5를 하시면요. 한도가 1억 4,400만 이렇게.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3일은 2020년 1월 1일에 1억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자, 세법상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를 했대요. 되셨죠? 그리고 뭐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회사가 2021년에 감가상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대요. 그럼 케이스 1번 상황 1번일 때와 상황 2번일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도보다 미달해서 잡으시게 되면 되셨어요? 한도보다 미달해서 잡으시면요.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추인되는 금액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전년도 한도 초과, 즉 상각부인액이 있어야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요. 세법 한도는 1억에서 나누기 5를 해서 2천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상황 1번서부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잡았다고요? 1,900. 그러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정한다고요? 2,000. 근데 이렇게 되면 한도 미달이죠? 원래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년도에 한도 초과 즉 정기상각부인액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도 미달에 해당하는 만큼 추인해준다. 그래서 지금 한도 미달이 얼마니까?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만큼 전년도에 송금불산입되어 있는 걸 송금산입으로써 정기 부인액 100만원을 마이너스 6으로 추인해준다. 되셨죠? 안 보이니까 살짝 올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송금산입 100만원, 답안에 가는 거는 안 봐도 4번이네요 일단. 자 상황 2번 한번 가볼게요. 상황 2번. 그러면 상황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상황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한도 초과가 없죠? 그죠? 그냥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시인부족액이 100만원 발생했다. 되셨어요? 그럼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안이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인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자산별로 수선비에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은 즉시 수선비로서 송금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부인 과정 즉 한도 계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번 맞는 얘기. 2번
제로 멸실돼서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하면 다시 자산 가치가 늘어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용 연수의 증가, 자산 가치의 증가 이런 건 자본적 지출이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3번 시설 개체 낙후 다음에 기술 낙후 뭐 시설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비만 계정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1,000원이요 1,000원 하셨죠. 10,000원이 아니라 다음 그러고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반대죠. 자본적 지출이 가산이죠. 이건 재무회계랑도 똑같아요. 감가상각 과정에 송금 산입 때나 수익적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5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 무엇일까요? 가 있네요. 자 회사의 감가상각비는요 1880이고 다음에 세법상에서 지금 한도가 얼마? 2천만원. 그럼 지금 한도 미달이죠. 그럼 원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떨 때 조정을 한다? 전기에 한도 초과가 있게 되면은 조정을 한다. 얼만큼? 한도 미달액만큼 추인해준다. 그래서 지금 한도 미달이 얼마예요? 120만원이죠. 되셨어요? 그럼 이만큼 400만원 중에 추인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앞에서 계속 이제 제가 분개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부인액 중 120만원은 송금으로서 추인되고 요 400만원 중에 120만원은 추인되고 나머지 280만원 400에서 120 추인되면 280 남겠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답안에 가는 거 1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러면은 나와 있으신 게 건물 외벽 도장 수익적 지출이죠. 파손된 유리의 대체 수익적 지출이고요. 다음에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수익적 지출이죠.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리고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뭐 이런 거는 재무회계 이제 전산회계 1급 뭐 이런 데도 나오시는 문제고요. 자 아래 내려갈게요. 자 7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에 2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일단 정오표에 없어요. 근데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수정을 좀 할게요. 일단 얘는 600이 아니라 500이고요. 500이에요. 500 하셨죠? 500입니다. 비품과 감가상각비, 회사감가상각비 500 되셨죠? 자, 그러고 문제 좀 출제하실 때 조금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량은 부가세법상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되셨어요? 요거 보시면서 신고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됐죠? 하다못해 내용연수 지금 5년이에요. 자, 그래서 결산조정이라고 이제 명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금액은 틀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안 맞는 성립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한번 해보면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지금 회사에 잡아놓은 게 400만원. 다음에 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는 500만원이래요. 그럼 회사에서 잡아놓은 게 한도 미달이죠. 그럼 원래는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죠? 근데 지금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한도 초과가 있으시면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건물은 한도 미달액만큼 전년도 거를 추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 전기 부인액 100만원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자 그러고 비품 같은 경우는 자
회사에서 잡아놓은 게 500만원, 세법에서 잡아놓은 게 한도가 400만원이래요. 그럼 한도 초과죠? 그럼 이건 뭐 추인할 게 없죠. 비품, 송금불산입, 한도 초과, 부인액 100만원, 유보가 될 거고요. 다음에 차량운반금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잡아놓은 게 100만원 됐죠? 세법상에서 잡아놓은 게 300만원. 그러면 한도 미달이죠. 근데 전년도 한도 초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송금 100만원, 송금불산이 100만원 하시면요, 퉁 치면 결과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3회 관계자분들이 제가 영상 찍는 거를 보실까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제 관계자분 한 분한테 이거를 파일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제가 뭐 학고 유튜버인데 제 영상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수정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정오표에 없는 거 지금 수정해 드렸어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 상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되셨어요? 요거 앞에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 그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인데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 아니죠. 이거 정률법 계산일 때 제가 취득원가의 5%라 그랬죠. 무형자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는 빵으로 봐요. 다음에 3번. 기계장치의 상각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죠. 4번. 그럼 답은 4번이겠죠.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월할 상각한다. 오케이. 올해 구입한 부분은 월할 상각한다 그랬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9번. 3일은 단기 중에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선비를 지출했대요. 가장 부합하지 않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김 부장. 지난 12월에 시행된 대규모 5개 창고의 지붕 설치 공사래요. 자,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규 설치 비용이 1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선비가 그 실질에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도 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번 5개 창고의 신규 지붕 설치 공사 사건에 대한 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얘는 질문하는 사람인데 왜 이거를 넣어놨을까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하는 게 틀렸다고 지금 보기를 넣는 걸까요? 자, 차라리 여기 한 명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여기다가 차장 한 명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 부장은 뭐 볼 게 없고, 자, 정과장. 통상 지붕 수리 비용은 수선비로 하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 이번의 경우 신규 설치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금액이 크고 되셨죠? 보통 이제 앞에 설명할 때 수선비가 이제 600만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600만 원 미만이면은 송금 인정할 수가 있는데 6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이제 세법상에서도 직시상각의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계산을 해서 직시상각의제 대상이 된다면 송금불산입으로 감가상각 부인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과장 맞고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윤대리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5개 창고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결산팀에서 장부상 수선비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비용 처리를 했대요.
자, 그래서 따라서 세무조정 시 해당 수선비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범위에 계산하고 동시에 수선비를 감가상각비 계산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한도 15인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해드렸던 얘기죠. 이거 뭐 하란 얘기예요? 즉시상각 의제하란 얘기죠. 글자가 쓰면은 이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즉시만 쓸게요. 즉시상각 의제하란 얘기예요. 말을 정리하면은. 되셨죠? 자, 그럼 다방에 가시는 거는 지금 윤대리도 맞으니까 다방에 4번이시죠? 똑똑해요, 윤대리. 제가 윤씨거든요. 자, 다음 최대리 갑니다. 자, 최대리. 한편 기존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지붕이 노후화로 말미암아 빗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보완 공사로 인해 창고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지 않는데요. 다만 수리 같은 경우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안공사의 처리 비용은 5개 창고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방금 뭐라 그랬죠? 위에서? 여기 있죠? 통상 지붕 수리 비용은 수선비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나?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그 말을 거슬렀죠?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지붕수리 비용은 내용 연수가 연장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산가액을 못 증가시킬 거라고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이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다만 이 지붕 설치 5개 창고 A에 대한 지붕 설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되셨죠? 이건 보완공사죠. 이건 지붕 신규 설치고. 답안이 가시는 거 4번.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10번. 청성은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얼마 잡았냐면 80만 원을 잡았대요. 자, 상각범위액이 한도가 40만 원이네요. 되셨죠? 그럼 요거 한도 초과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거 아이고 타이핑으로 쳐보면 첫 번째 컴퓨터 거 아래다 쓸까요? 컴퓨터는 송금불산입 다음에 상각부인액 40만원 유보가 될 거예요. 한도 초과니까. 자, 책상 가봅시다. 책상. 자, 잡아놓은 게 회사가 20만원 근데 한도가 30만원. 그럼 한도 미달이죠. 그럼 조정을 원래는 안 한다. 되셨죠? 근데 전기 한도 초과가 있으면 한다 그랬죠. 되셨어요? 그래서 전기 한도 초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조정할 필요가 없다. 자, 다음 탁자. 회사가 30만원을 잡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25만원. 되셨죠? 그러면 탁자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이 다음에 부인액 5만원 유보가 되겠죠? 컴퓨터하고 똑같을 거고. 자, 차량. 자, 회사가 잡아놓은 게 200만원 상각범위액은 한도는 220만원. 그럼 한도 미달이 발생했죠? 그럼 원래는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언제 한다? 전년도 한도 초과가 있을 때 한다. 있죠? 그럼 얼만큼 추인한다? 한도 미달액 20만원만큼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송금산입 전기부인액 20만원 마이너스 유보 요렇게 조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송금불산입 45만원 송금불산입 45만원 송금불산입 45만원. 그럼 다방에 가는 거 1, 3, 4 중에 한 개일 거고 45니까. 자, 그리고 손금은요 20원 있죠. 자, 그럼 손금에 들어가는 거 20원. 손금 이건 2번이네요. 2번 X. 그럼 1번도 없네요. 그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 손금에 가는 거 20원. 오케이. 자, 그래 답안에 4번.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마무리 11번. 3일은 제20기 사업연도 개시일에 기계장치 15억 원을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을 하였다. 기계장치는 정액법,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 세무조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거를 굳이 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감가상각 범위액이 계산이 돼 있는데. 자, 해볼게요.
자, 그럼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지금 6억이래요. 첫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20기는요. 20기는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더 잡았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다음에 멍멍이가 아래서 기지개를 키네요. 자, 3억 유보가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다음 연도 21기가 돼서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2억, 한도가 3억, 그럼 한도 미달이죠? 근데 지금 전년도 한도 초과가 있으니까 추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21기는 송금산입, 다음에 전기 한도 초과 1억,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고, 다음에 22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도 미달이시죠? 한도가 3억, 회사에 잡은 거 1억. 그러면은 한도 미달이 2억이니까 남아있는 3억에서 1억 추인하고 남아있는 2억을 전체를 추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22기는 송금산입 전기한도 초과 2억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한도 초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3기에 회사가 1억,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3억, 그럼 한도 미달이죠? 근데 추인할 게 없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23기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감가상각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